자, 다음 순서는 대한민국입니다. 긴장된 모습의 이섭 선수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자,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엑시노스 당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아이폰 15가 한국 정발하느라 정신이 없는 시기에 벌써 갤럭시 S24 시리즈에 관한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이상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벌써 3개월 뒤면 나오기 때문이죠. 게다가 최근 유출들이 조금씩 디자인부터 스펙까지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의 달라질 루머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모든 스마트폰들의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져가고 있지만 그래도 새롭게 스마트폰을 구입하실 분들은 가장 먼저 보는 게 또 디자인이기도 해요. 새로운 갤럭시 S24 시리즈 디자인들도 최근에 렌더링 사진이라고 루머로 유출되었는데 대체로 보면 기존 갤럭시 룩을 간직하면서 큰 변화가 한 가지 이루어졌습니다. 둥근 디자인에서 이제는 각진 디자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이폰도 11에서 11로 넘어오면서 각진 디자인으로 변했다가 다시 이제는 살짝 둥그러진 디자인으로 변했잖아요. 갤럭시는 거기서 또 반대로 각진 디자인으로 이번에 변할 예정이라고 해요. 사이즈는 기본, 플러스, 울트라 세 가지로 동일하고 추가적인 특징은 측면이 이제는 둥근 디자인에서 완전 각진 디자인으로 변했잖아요. 거기서 기존에 있었던 무광에서 아이폰의 스테인리스를 보듯이 유광으로 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출된 사진을 봤을 때 버튼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지만 플래시 위치가 살짝 아래로 내려왔고 특징이라면 측면에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위한 안테나가 추가로 장착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살짝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아이폰도 미국판에는 이미 이러한 안테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폰에서는 이게 울트라 와이드 밴드가 아니라 진짜 5G, 그러니까 밀리미터 웨이브를 위한 안테나거든요. 그래서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실제로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룩을 유지하지만 프레임이 평면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을 때의 단점이라면 그립감이 하락한다라는 것이 있지만 장점이라면 아이폰이 각진 디자인으로 변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예쁘다라는 평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울트라의 디자인은 살짝 다르긴 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도 S23 플러스는 플랫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지만 울트라는 양쪽 끝에 엣지를 사용한 것처럼 살짝 공률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S23도 거의 플랫에 가까우면서 모서리만 진짜 살짝 공률을 줬는데 이게 S24에서는 더 완만해지려나요? 추가적인 루머는 울트라에 이제는 티타늄 소재가 적용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의문점이 뭐냐면 아이폰은 티타늄 소재를 쓰면서 무게를 10%가량 감량했지만 갤럭시는 티타늄으로 바뀐다고 해서 무게 차이는 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이폰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쓰면서 무게가 무거워졌던 게 티타늄으로 바뀌면서 가벼워진 거거든요. 하지만 갤럭시는 스테인리스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울트라나 기본이나 모두 알루미늄을 사용했기 때문에 티타늄을 쓰면 더 무게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가벼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티타늄을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이 또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밝기는 매년 그렇듯이 조금씩 더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루머에서는 뭐 2500이니 2200이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있어봐야 알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루머는 드디어 플러스 시리즈, 그러니까 진짜 애매했던 플러스 시리즈가 FHD에서 WQHD 플러스로 해상도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플러스 유저로서 이 루머가 가장 마음에 들거든요. 사실 갤럭시 S 시리즈를 보면 그래요. 항상 일반과 울트라가 가장 잘 팔리고 플러스는 뭔가 애매한 라인이란 말이에요. 많이 안 팔리기도 하고요. 이유라면 그렇죠.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울트라와 거의 비슷한데 나머지 스펙은 또 일반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울트라를 사거나 아니면 일반을 사기 때문에 플러스를 선택하는 층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추가로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갤럭시도 이제 전체 AOD를 갤럭시 S24부터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도 갤럭시는 어떠한 차별화를 가져다 줄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아마 갤럭시만큼 전체 AOD를 사용하더라도 커스텀 범위가 넓어질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것도 애플처럼 라인별로 차별화를 둘 것인지 아니면 전 시리즈, 그러니까 S24 시리즈는 모두 지원할 것인지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크게 루머가 없었습니다. 요즘 추세가 하드웨어적인 변화보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를 통한 후버전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기서 큰 이제 차이를 두고 있죠. 갤럭시도 아마 S22부터 워낙 좋았던지라 하드웨어적인 변화보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변화가 더 컸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추가적인 루머를 찾아봤을 때 울트라 모델에서는 3배 광학 줌이, 그것도
50메가픽셀, 그러니까 5천만 화소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울트라는 3배 망원, 10배 망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3배와 10배 사이에서 디지털 줌을 하다 보니 화질에 대한 좀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그게 만약 5천만 화소라면 이제 좀 채워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루머에서는 5배 망원 카메라로 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출시가 된다면 일반 모델들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울트라에서는 망원의 화소가 더 증가하거나 아니면 뭐 5배 카메라가 새롭게 바뀌거나 그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프레서. 이게 지금 루머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나온 루머에서는 퀄컴 스냅드래곤이 아닌 삼성의 엑시노스로 회귀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기 때문이죠. 그나마 종합해보자면 현재까지 나온 루머에서는 삼성의 엑시노스 2400,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3 둘 중 하나가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어요. 왜냐면 다시 삼성의 엑시노스로 돌아온다면 퀄컴이 탑재되면서 누렸던 쾌적함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대체로 한국에 있는 갤럭시 유저분들은 퀄컴 프로세서를 더 많이 원했어요. 특히 퀄컴의 프로세서가 그래픽 성능이 더 좋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동안 출시된 갤럭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삼성 엑시노스를 탑재한 국가는 한국, 유럽, 남미 등에서 많이 탑재를 했고, 미국과 중국에서는 퀄컴 스냅드래곤을 탑재하면서 같은 갤럭시라도 나라에 따라서 프로세서가 다르게 출시를 해왔습니다. 아무튼 한국 갤럭시 팬들은 퀄컴 스냅드래곤을 원했고, 특히 갤럭시 S20가 나왔을 때 그때 국내 최초로 퀄컴 스냅드래곤을 넣으면서 반응이 아주 좋았었죠. 그리고 이후 다음 세가 출시되더라도 명기로 남기도 했고요. 뭐 그러다가 갤럭시 S21에서는 엑시노스로 다시 잠시 회귀하긴 했지만요. 이후 삼성에서는 국내 모델도 퀄컴 스냅드래곤을 탑재했습니다. 특히 갤럭시 S23 시리즈에서는 일적으로 전량 퀄컴 스냅드래곤 8 젠2를 탑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퀄컴 스냅드래곤 8 젠2 4 갤럭시를 탑재한 거예요. 이유라면 엑시노스와 비교했을 때 성능, 발열, 수율 등 퀄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전량 탑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그럼 대체 퀄컴 스냅드래곤을 탑재하는 게 좋은데 왜 삼성은 엑시노스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일까? 추측해보자면 퀄컴이 그동안 프로세서 가격을 계속 올려와서 단가가 많이 높아지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자사 AP를 만들어야만 퀄컴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퀄컴 프로세서가 그동안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정확한 사정은 해당 기업들끼리만 알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젠1 때에서 젠1 플러스로 갈 때도 20% 올랐다 하고, 젠3에서는 더 오른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스냅드래곤 8 젠2 공급가가 개당 한 $160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것을 단순 계산하더라도 대략 한 22만원 정도인데, 스마트폰에서 프로세서 가격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옛날에 단가 계산할 때도 그랬지 않아요?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이었다면 모든 걸 포함해서 한 30-40만원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22만원의 프로세서를 하면 상당히 높은 거긴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스마트폰 가격이 자꾸 올라서 이제 사용자들의 반발이 심할 텐데, 모든 원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이제 삼성에서는 어떻게 할지, 뭐 삼성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할지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번에는 이원화해서 이제 탑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루머를 종합해보자면 기본과 플러스 모델에서는 삼성의 엑시노스를 탑재하고, 울트라는 최고의 플래그십 성능을 내기 위해 퀄컴 스냅드래곤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루머가 진짜라면 엑시노스 2400, 퀄컴 스냅드래곤 8 젠3가 어느 정도로 비벼질지도 궁금하고, 아니 정확하게는 이제 엑시노스 2400의 성능이 가장 궁금하겠죠. 퀄컴의 새로운 프로세서는 다음 달 열릴 스냅드래곤 서밋에서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제는 기본 모델과 플러스도 12기가 램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시 예정일은 언제일까? 보통 삼성 갤럭시 S 시리즈는 2월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게 1월에 조기 출시된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역대 갤럭시 S 시리즈들의 출시를 보자면 뭐 S10은 2월 21일, S20 시리즈는 2월 12일, S21은 1월 15일, S22는 2월 10일, S23는 2월 2일. 전체적으로 보면 매년 S도 그렇고 폴드도 그렇잖아요. 조기 출시한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번에도 조금 더 빠르게 출시하지 않을까, 뭐 이제 빠르게 출시한다면 내년 1월에 출시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러한 루머들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이제는 기본 모델에도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넣어줘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색다른 킬링 기능이 있을까, 특히 디스플레이에서 말이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울트라 와이드 밴드가 좀 이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플립 5를 쓰고 있다가 지금 다시 울트라를 조금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유라면 카메라 성능도 성능이지만 최근에 제가 그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이용한 도어록을 바꾸려고 하는데, 플립은
이거를 지원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게 빠지다 보니까 자동차에 있는 디지털 키도 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본 모델에서도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지원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모델에 대해서도 상품성을 좀 더 강화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제 울트라의 차이를 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초광각이나 망원 카메라를 안 건드려도 괜찮은데, 적어도 지금 플러스 포지션에서 광각 카메라만이라도 울트라와 동일하게 갔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울트라보다는 플러스를 더 선택하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S펜을 크게 사용하지도 않고 더 가볍고 더 작은 플러스가 더 좋기 때문이에요. 제 손에는 울트라가 너무 커서 개인적으로 플러스 그리고 기본 모델에 대한 상품성이 더 많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또 다른 루머가 있다면 영상으로 제가 찍어보도록 하고, 오늘 보니까 또 삼성에서 갤럭시 FE 시리즈가 또 나온다네요. 근데 한국에는 다 출시 안 한대요. 그 영상에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거 나중에 여기도 맥세이프 들어가는 그 치투가 이제 들어갈까요? 치투가 이제 국제 표준 무선 충전 규격 됐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MST 그 삼성 페이랑 이런 모듈도 다 바뀔 텐데, 과연